그러니까 2030을 너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2030은 구구화됐어 이렇게 하고 이런 논쟁이 붙으면은 그냥 멀쩡한 구구화 안 된 2030도 안 좋아하죠. 우리를 공격하는. 최근에 그 조국 연구원장이랑 이준석 전 대표랑 붙었어요. 2030 극우화 관련 이슈로. 그 조국 연구원장이 자꾸 예전 호칭이 나오는데 아무튼 네. 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얘기 한번 했잖아요. 2030 남성이 70대와 비슷한 성향, 이른바 극우 성향을 보인다라고 하면서 무슨 여론조사 결과 같은 것도 이제 본인 페이스북에 올리고 막 했었는데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대표가 모든 국민들이 당신이 왜 어떤 이슈로 감옥에 갔는지 알고 있다. 갈라치기 하지 말아라. 이제 이런 취지로 공격을 했고 관련해서 갈라치기? 그거 과거에 남녀 갈라치기 했던 너 얘기하는 거 아니야? 거울이나 보고 얘기해. 이렇게 하면서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조국과 이준석. 네. 근데 조국 전 대표이자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. 네. 이분이 2030 남성들의 약간 진보 성향에서 이탈에 꽤 역할을 좀 한 거 아닌가? 그 원한이 있는 것 같아요. 왜냐하면은 조민 씨의 여러 가지 입시 비리 문제와 관련해서 네. 가장 분노하고 잘못된 것을 지적한 게 2030 세대거든요. 자신들의 일이기도 하니까. 그래서 그 세대들에 대한 개인적인 좀 원한이 있지 않느냐. 그것이 네. 이제 이렇게 극우화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이 아니냐. 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뭐 이러한 설전, 뭐 국으론 가지고 설전 문제가 아니라 내년도 지방선거에 임하는 조국 혁신당과 조국 원장의 네. 여러 가지 생각과 목표 때문에 여권이 상당히 분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.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네.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.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려는지는 알겠는데 이게 세대를 좀 공격하는 모양새로 좀 비춰져-가지고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올해 3월에 이제 한국리서치가 연세대 복지국가연구센터와 함께 이제 설문조사를 했어요. 그래서 여러 가지를 물어보고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극우인지 아닌지를 이제 판정을 한 겁니다. 네. 그러니까 뭐 정치적 안정과 경제 발전을 위해 강력한 지도자가 필요하다. 뭐 예를 들면은 외국인에 대한 시민권 부여 및 복지 혜택 요건은 지금보다 엄격해져야 된다.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거예요. 북한의 협력보다는 강경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건데 여기에서 전체의 남성의 24%, 여성의 19%가 극우적 성향을 가졌다라고 일종의 정의를 했는데 20대 같은 경우에는 아까 24% 전체는 24인데 33 그리고 전체가 여자는 19였는데 22 이렇게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20대가 20대만 놓고 보면은 더 좀 비중이 높게 나왔군요. 좀 더 높은데 네. 이게 그러면은 2030 전체가 극우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. 이게 지금 그 조국 원장이 본인 페이스북에 공유한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린 거예요. 그러니까 네. 일부 더 좀 보수화되고 극우화된 성향이 있는 거는 맞는데 33%라고 하는 거는 67%는 3분의 2는 극우화가 안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네, 쉽게 네. 얘기를 하면은 예. 그리고 그냥 전체 국민의 24%면은 4분의 1은 또 극우화가 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2030을 너무 이렇게 강조할 필요는 없다. 제가 보기에는. 근데 이거를 계속 이제 2030은 극우화됐어 이렇게 하고 이런 논쟁이 붙으면은 그냥 멀쩡한 극우화 안 된 2030도 안 좋아하죠. 우리를 공격하는데 2030을 다 싸잡아서 공격하는데 정무적으로 좋지 않은 방식이다. 솔직히 네, 이거는 네, 네. 언급을 안 하는 게 맞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극우화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건전하게 소위 말해서 덜 극우하게 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나 이런 거를 좀 더 내놓으시는 게 정부적으로도 좋은 좀 행보다. 이게 좀 네. 이쪽으로 논쟁을 안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보기에는. 그럴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원한과 보복 심리가 있는 것 같고 네. 본인의 지금 행보와 메시지를 면밀하게 좀 뜯어보면 네. 감정이 상당히 이입이 돼 있어요. 그래서 김준일 평론가님 말씀처럼 정무적인 판단을 냉철하게 해야 되는데 그건 지금 뒷전인 것 같아요. 모든 사안에 대해서 본인의 감정 해소하는 거 8개월 동안에 감옥에 있으면서 담아두었던 이 감정의 원한을 푸는데 모든 것을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다른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지금. 아 그래요. 근데 혹시 이건 그냥 약간 정치 일반에 관한 좀 질문이긴 한데 워낙 이제 두 분이 뛰어난 인사이트도 있으시니까 그 정치 내지는 뭔가 선거라는 게 결국은
사람들을 이렇게 저렇게 선을 긋고 나눠서 가능한 내 편이 좀 많이 나오게 만들고 대신 나를 지지할 만한 명분을 제공하는 게 혹시 정치고 뭐 이런 건 아니에요? 정확히 보셨죠. 그게 정치학 교과서에 나오는 아 그래요? 정치 원론입니다. 원론. 아,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것도 네. 최대한 하여튼 포션 넓게 내 편을 만들고 대신 그 상대편에 있는 이른바 뭐 적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그 상대를 조금 더 안 좋게 만들고 그래서 이제 그 구분된 나의 편들이 더 나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게 만드는 그런 전략적인 선택을 하시는 건 아닌가.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휩싸인 정치인들이 예. 이제 성공하는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앞으로 차기 대통령이나 당 대표를 목표로 하는 정치인들은 자기 진영의 극단적인 지지를 하는 그 강력한 지지층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서 네. 더 자극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. 그게 성공한 게 이재명 대통령이고 네. 정청래 원내대표, 정청래 당 대표잖아요. 네, 네. 그리고 장동혁 당 대표도 그런 극단적인 지지층 다 묶어가지고 결국엔 당 대표 되잖아요. 그러니까 그 효용성이 입증이 됐단 말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이제 그걸 뭔가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제 할 수밖에 없지. 김민수가 이제 계속 저렇게 네. 한쪽에 치우친 자극적인 얘기하는 건 뭐겠어요. 아. 장동혁이 약간 중도로 가니까 내가 그쪽 포지션 내 걸로 네. 만들어야지. 그 다음번에나 어디 뭐 지방선거에 나가든지 당대표 나가든지 성공 사례를 이렇게 많이 봤으니까. 봤으니까. 네. 근데 이제 이게 조금 다른 문제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또 열심히 받아가지고 그들이 또 정치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그런 거하고 이를테면은 특정 지역, 특정 세대와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다른 문제잖아요.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를테면은 뭐 열성 지지층의 등을 업는 거하고 네. 뭐 이를테면 경상도를 통으로 비하하는 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문제예요. 예를 들면 그런 거잖아요. 그러니까 2030에 대해서도 표를 얻으려고 하면은 이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. 조국혁신당. 그리고 네네. 이게 말씀하신 게 일종의 정체성 정당이에요. 그러니까 네. 유럽에도 많이 있는 이제 특정 원이슈 파티나 이렇게 정체성 정당으로 해서 가는 건데 이게 조국혁신당은 그거보다는 더 우리가 이를테면은 뭐 5060의 강력한 개혁 성향의 사람들만 가겠다라고 지금 하는 정당 포지션을 잡은 게 아니잖아요. 네. 소위 말해서 민주당이 오른쪽으로 가니까 왼쪽은 우리가 먹겠다라는 거잖아요.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적을 만드는 거는 별로 현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그냥 정체성 정당을 하려면은 이렇게 해도 돼요. 네. 예, 그러니까 개혁신당도 사실상 정체성 정당이 아닌 것 같, 이렇게 보편 정당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정체성 정당이거든요. 네. 2030 남성들 중심으로 지금 돼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사실 참전한 거죠. 그래서 참전한 거고 제가 네. 말하는 거는 그 한계를 못 벗어나니까 지지율이 3%밖에 안 나오는 네. 거예요.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는 네. 그러니까 그 한계를 그러면 개혁신당처럼 그렇게 갈 거냐 조국혁신당이 네. 그러니까 안 좋은 전략이라는 거예요. 제가 말 정무적으로 이거는 진짜 조국혁신당에 대한 애정과 약간 그런 게 있어서 제가 드린 말씀이에요. 네. 진짜 애정이 있어요? 그럼요. 잘 됐으면 좋겠어요, 진짜 저는. 막판에 예. 그래도 저희 김 과장 시간이 꽤 품격이 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수준 높은 토론이 좀 있지 않았나? 아이템을 이거 계속 주시면 저희 네. 이렇게 재미없게 할 수 있어요. 계속 이런 토론 할 수 있습니다. 아니, 재미없는 거 이렇게 좀 품격으로 포장하고 있는데 또 그렇게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? 네, 다 알지 이제. 그 표현이 이 아니 표현이라는 저 거. 조국 지금 원장이랑 어떻게 소통은 좀 하세요? 뭐 연락도 뭐 오고 뭐 가끔 그러시지 않아요? 답변이 제한됩니다. 아 또 뭐가 있군요. 익십인가 익십? 아니요. 그 이후에 진전된 사안이 아 있는데 진짜? 답변이 좀 제한됩니다. 아, 그럼 식사라도 한번 하셨습니까? 답변이 제한됩니다. 아하. 아, 그리고 오늘 우리 아이템엔 없었지만 네. 지금 여권 내 당청 갈등이 생각보다 상당히 조금 심각해 보여요. 아 그래서 그래요? 다음 주에는 그거 한번 얘기를 나눠봤으면. 여권에 네, 그러니까 표면화된 검찰 개혁 둘러싼 이견 외에도 뭔가 더 있다는 말씀이세요? 그렇죠. 여러 가지 주도권 싸움이라든지 감정사경의 대립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? 지금 알려진 것보다 한 10배는 더 감정의 골이 깊더라고요. 그러면 표현이 뭐였냐면 네. 부글부글. 어디가? 청이? 대통령실이 아. 어. 부글부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. 그래서 심상치 않아 보여요.